비트코인이 고점 126K를 찍고 난 이후 125일 동안 연일 마이너스 53% 하락을 하며 크립토 시장에 전례 없던 역대급 공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에 걸맞게 투자자들이 현재 비트코인은 끝났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연 비트코인 시장은 끝난 거고 이대로 시즌 종료인 걸까요? 지금부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비트코인 대격변 시나리오 시작합니다. 스킵 없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서 제가 예상을 했던 74K를 뚫고 난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지금 저점 대비 20% 정도 반등을 했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여전히 냉소적입니다. 과연 이대로 비트코인이 시즌 종료라고 외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 시장 안에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가이던스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분석이 틀렸었을 때 이 하락 구간을 어떻게 대처했는지도 매매 복귀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방송 순서부터 소개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비트코인 차트 분석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비트코인 매매 계획이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향후 알트코인들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디테일하게 분석 들어갈 겁니다. 자, 우선 차트 분석하기 전 제 관점이 74K 관점이었는데 분석이 틀렸죠. 그 지난 매매 복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지난 시간 관점이었고 이 74K 자리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 자, 보시면 아실 텐데 이 74K 자리는 너무 뚜렷했어요. 자, 보시면 이 자리가 92K, 이 자리부터 비트코인 전례 없던 역대급 매물대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여기를 뚫어섰을 때 어떤 호재가 있었냐? 트럼프 대통령 당선 호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109K까지 임펄스 형태로 올라가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공포심에 떨게 만들었던 74K, 이 하단 구간에서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이 일어났고, 마찬가지로 여기 내려왔었을 때 금액이 빠져 있었을 때 일봉상 RSI가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려 있었고, 이 하단 부분에서 비비적거리다가 폭락이 나온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74K 자리는 트레이딩을 하는 트레이더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들어갈 만한 자리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무작정 버텼냐? 만약에 이 자리에서 버텼으면 이 하락 레버리지 4배 썼어도 청산이었어요. 근데 관점이 틀린 걸 인정을 했고 이 구간에서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한번 작은 봉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하기 쉽게 보여드렸죠. 자, 주황 색깔이 손절입니다. 그리고 초록 색깔이 동그라미가 롱 포지션 진입한 거고요. 그리고 흰 색깔이 반익절을 한 거고 하늘 색깔이 완익절, 100% 익절을 한 겁니다. 보시면 처음에 이 저점을 깼어요. 바이낸스 기준으로 저점을 깼고 캔들 형태를 보면 정확하게 반등하는 캔들 형태를 보고 74K 관점 그대로 롱 포지션 진입을 했습니다. 근데 한 번 더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 구간에서 로스가 나갔고 이 이후에 다시 전고점 위로 올라가는 거 확인을 하면서 롱 포지션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게 반등하는 캔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이 상단 부분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수렴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마지막 캔들 떴었을 때 이거 올라가는 캔들 아니라 잘하면 패닉 나오겠다. 맥도날드 패턴이 나올 수 있겠구나. 이게 맥도날드 패턴인데 다이버전스를 보는 사람들은 진짜 정말 위험한 패턴이거든요. 금액이 빠지는 다이버전스가 계속 걸려요. 근데 이런 프랙탈이 제가 매매를 하면서 경험이거든요. 이거 반등하는 캔들 같은 경우에서 올라갔으면 일자로 쭉 올라갔지 이런 식으로 흘러내렸다가 올라가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구간 안에서 숏도 롱도 받을 자리 아니다 라고 판단이 들어서 이 구간에서 1승 1패 여기서 로스 나가고 이후에 여기서 완익절 나가고 난 이후에는 무포지션으로 대기를 했고 이 하락을 피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분석이 틀렸었을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느끼는 게 이거예요.
포지션도 포지션이다. 자, 이 구간 안에서 숏을 본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숏으로 수익 보신 거 축하할 만합니다. 근데 제 기준에서는 변동성이 너무 컸어요. 여기 만약에 이 전저점 이탈했었을 때 여기서 숏 받았으면 로스를 어디서 칠 건지 모르겠지만 최소 여기 상단 구간에다 걸어놨으면 노골 에버리지 8% 로스를 쳐야 되는 구간이었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구간이에요. 너무 크단 말이죠. 너무 커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차라리 무포지션도 포지션이다라는 저의 매매 원칙을 지켰고 이 하락을 피해가고 난 이후에 어디 구간을 지금 현재 노리고 있는 거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저께 올려드렸죠. 자, 비트코인이 텔레그램에 공지드렸던 것처럼 58K 부근에서 반등 나올 사이즈가 굉장히 높다라고 제가 텔레그램으로 브리핑을 드렸었어요. 그쵸? 텔레그램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2월 6일이었습니다. 2월 6일. 자, 비트코인 최소 58K 무포지션으로 관망할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많은 분들께서 체크하셨고 그 이후에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왜 하필 58K였을까요? 자, 그 이유도 말씀을 드릴 거고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비트코인 차트 분석 시작할 거니까요.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타점 애매모호하게 말씀 안 드릴 겁니다. 명확하게 찝어 드릴 겁니다. 자, 그럼 차트 분석 시작합니다. 자, 이 자리가 무슨 자리냐면 비트코인이 48K 저점을 찍으면서 마이너스 30% 가까이 하락이 나오면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절었던 자리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강하게 반등을 하고 난 이후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다가 큰 봉상, 4시간 봉상 상승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났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비트코인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역대급 상승을 보여줬거든요. 비트코인이 제가 찝어드린 58K부터 112%의 상승률을 보여줬어요. 그 얘기는 세력들이 사서 올린 자리고 마찬가지로 이 58K 부근에서 비트코인이 20% 정도 급반등을 하는 모습을 여러분들도 충분히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왜 롱 안 받았냐? 그래서 니 롱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야 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잘 보시길 바랄게요. 지금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서 올라가려고 한다라고 하면 이 추세가 끝난다라는 게 어떤 게 보인다라고 하냐면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 이런 매물대가 나와야 됩니다. 매물대. 이 매물대가 왜 필요한지 말씀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지금 차트가 99K부터 59K까지 각도가 거의 90도예요. 그쵸? 그럼 이 추세가 식는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매물대예요. 캔들의 추세가 바뀌잖아요. 그쵸? 그리고 난 이후부터 저는 이제 진짜 반등이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부터 상승 근거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근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위에 있는 게 캔들이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게 거래량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 101K 구간에서 미친 듯한 거래량이 나왔어요. 없다가 나왔죠. 없다가 나온 거예요. 거래량이 없다가 유독 여기서 많이 나왔네요. 그죠?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자, 그리고 여기 59K 최저점 자리예요. 여기 하단 구간에서 거래량이 없다가 많이 나왔어요. 이 이야기는 뭔 얘기냐면 세력들이 판 세력도 많지만 산 세력도 많다라는 겁니다. 자, 위에서 숏을 받은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팔았어요. 근데 여기서 산 사람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캔들이 반등이 나온 거예요. 그쵸? 그럼 여기 구간에서 세력의 손바뀜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방으로 내려가는 거래량이었으면 이렇게 반등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상승의 첫 번째 근거입니다. 자, 그러면 상승의 두 번째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승의 두 번째 근거. 채널입니다. 채널. 채널이란 고점과 고점, 저점과 저점을 이은 채널인데 채널이 닿질 않았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여기서 매몰대를 만들고 난 이후에 저점 갱신을 하게 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포기할 거예요. 포기할 거라고요. 왜?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 몇 프로 빠지는 거냐면 56% 빠지는 거니까. 그럼 대부분 포기를 할 겁니다. 대부분. 근데 저는 오히려 이 구간에서 세력의 손바뀜이 일어나고 이 저점 54K 자리를 준다라고 하면 이 자리부터 차트가 반등하겠지만 꺾이면서 올라가겠죠. 하지만 결국에 이 126K를 신고가를 넘는 역사적 무빙이 곧 시작될 거라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항상 그랬어요. 이 자리만 그랬냐.
이게 두 번째 근거 채널이기도 하고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큰 봉으로 바꿔서 보여드릴게요. 자, 2020년 코로나 사태입니다. 이때도 비트코인이 별로 안 빠져 보이지만 지금보다 더 빠졌어요. 62% 정도 하락이 나왔거든요. 진짜 말도 안 되게 빠지는 거예요. 증시가 64% 넘게 하락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거래량이 미친 듯이 나옵니다. 거래량을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 하단 구간에서 말도 안 되는 거래량이 나왔죠. 캔들은 작은데 이게 세력의 손바뀜이에요. 첫 번째 말씀을 드렸던. 그 뒤부터 비트코인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올라가기 시작을 했단 말이죠.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 자리가 또 그럽니다. 이 자리도 엔딩 다이아고날 만들었죠. 엔딩 다이아고날 2021년 상승장인데 여기서 엔딩 다이아고날 만들고 난 이후에 고점 대비 55% 정도 하락을 하니까 사람들 다 도망가니까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을 합니다. 역사는 반복이 돼요. 세력의 손바뀜은 거래량에서 캐치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제가 좋다고 했던 이 채널링이 좋은 게 뭐냐면 이 채널이 죽을 자리가 명확해요. 이 채널 명확하게 뚫리는 거 확인하고 로스 치면 됩니다.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봉상 RSI가 과매도권에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 구간에서 RSI가 날봉상 이 과매도 구간까지 내려가는 건 흔치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일봉상 상승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저점이 잡혔고 매물대를 만들고 갱신을 하게 되면 금액인 빠지는데 RSI는 올라가면서 추세선을 알리는 보조지표에서 역대급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근거입니다. 자, 손익비입니다. 이 채널 하단 구간에서 54K 자리를 줬었을 때 로스를 친다라고 하면 대략 7% 정도 로스가 나갈 거예요. 절대 짧은 로스는 아닙니다. 하지만 99K 그리고 제일 컸던 하락이 나오는 이 99K 라인까지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78%예요. 78%. 손익비가 9대1입니다. 9대1. 그러니까 3번의 포지션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 10배 기준으로 한 번의 포지션으로 800% 가까이 시드를 8배 늘릴 수 있는 기회의 장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손익비적으로. 그리고 상승 근거 다섯 번째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공포지수입니다. 자, 0이 공포고요. 100이 탐욕입니다. 근데 지금 구간에서 지금 10까지 내려왔고, 그쵸? 지금 구간에서 금, 은, 나스닥 다 오르고 빠진 거긴 하지만 지금도 비트코인에 비해 상승률이 굉장히 좋죠. 특히 크립토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죽을 쓰니까 모든 알트를 죽는 거 보면서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공포심에 떨고 있어요. 근데 항상 제가 이야기를 드렸지만 공포의 매수에서 환희의 매도하라는 말 많이 하죠. 항상 적합해 왔고 시장에 한 번도 저희를 어긋난 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5가지의 근거를 들고 저는 상승을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매매를 할 것인가 보시면 전 이런 매물대가 나오고 다이버전스가 걸리면서 포지션이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이 하단 구간 54K 구간에서 롱 포지션을 받아서 수익을 챙겨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려오면 이 타겟팅을 버릴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영상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알트코인들은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자, 궁금하시죠? 자, 알트코인 관련해서 이야기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있는 차트는 BTC 도미넌스라는 차트입니다. 이 BTC 도미넌스란 이 크립토 시장 안에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59%로 되어 있는데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59%고 알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41%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2017, 2022에서 2023 그리고 현재 25년 이 불장들이 있었죠. 근데 2025년 같은 경우에서는 알트코인들이 힘을 못 썼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늘어나는데 알트코인 개수는 2017년도, 2022, 23보다 현재 말도 안 되게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렸던 비트코인이 54K부터 반등을 하게 되면 비트코인이 당연히 먼저 가겠죠. 그리고 기관들이 알트코인에다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에 먼저 안전자산이라고 판단되는 비트코인에다 먼저 쏠 거예요. 그러면 이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 도대체 언제 뛸 거냐? 저는 자발트, 시가총액이 낮은 친구들보다 우선은 리플이나 솔라나 이런 친구들이 먼저 갈 것 같아요. 비트코인 따라서.
그 뒤에 테마가 정해지면서 알트코인들이 126K 신고점을 넘는 그 순간부터 중형주, 소형주, 대형주들 나눠가면서 알트코인 메타가 될 거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면 제가 봤었을 때 지금 이미 고점 대비 비트코인 조정은 충분합니다. 53% 정도 빠졌어요. 반 세일이에요. 그러면 여기 구간에서 차트가 올라가서 신고가를 넘는다라고 하면 그 뒤로는 리플 제외한 다른 민코인이 됐던 니어 프로토리 됐건 오피셜 트럼프가 됐던 이 126개 신고가를 넘으면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왈가왈부하고 할 게 없다. 그리고 지금 뭐 시즌 종료다, 뭐 어쩌다 얘기하는데 지금 여기서 돈 내려가지고 시즌을 종료해가지고 16K 가는 그림 제 눈에는 전혀 안 보여요. 그렇게 얘는 크립토 시장이 이미 너무나도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조금 보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구간 안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매매 전략과 계획을 세워놨죠. 그리고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126기 신고가를 넘으면서 어떤 친구가 테마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테마가 나온다라고 하면 알트코인들도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드릴 겁니다.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의 영상 요약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요약입니다. 비트코인이 현재 매물대를 만들고 한 번 더 저점 갱신해서 54K 도달 시 풀 롱 포지션 진입 예정. 무 포지션도 포지션이다. 매매할 곳 안 할 곳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비트코인이 찐 반등에 126K 신고점을 넘으면 리플, 솔라나, BNB 이런 메이저 코인들이 먼저 상승한 후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메타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된다. 자, 오늘의 영상 요약입니다. 지금부터는 숏보다는 롱이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무작정 롱을 타는 게 아니에요. 변동성이 매우 좋기 때문에 차트가 내려오는 거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전제 조건은 매물대를 만들고 내려오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걸 잘 보셨으면 좋겠고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서 지금 당장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점이 전 이제 거의 다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순차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다림이 컸던 것만큼 골짜기가 깊었던 만큼 다음 상승 이번 불장은 매우 크고 아름답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힘든 시간 조금만 잘 버티시길 바라면서 저는 계속해서 관전 공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3월달부터 제가 지금 현재 여기 파동의 신 채널에 준비하고 있는 이벤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처음 보신 분들도 지난 영상들 쭉 보시면서 글 내리거나 그런 거 전혀 없으니까요. 쭉 보셔서 아, 이 사람이 진짜 진실된 트레이더구나, 볼만하구나 라는 가치가 느끼셨다라고 하면 꾸준히 시청해 보시는 거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종료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챙겨 드세요. 감사합니다.